자, 세 번째 독서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항상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 흐름은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간의 짝을 맞춰가면서 읽어가는 것.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 봤더니 주어가 뭐니? 바로 태양이 주어가 되고 있죠. 그럼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일까요? 바로 태양과 관련된 글일 겁니다. 지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과 열을 공급해준다. 아, 태양의 기능 나왔네. 자,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오케이. 뭐 나왔어? 질문제기 나왔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줘야 되겠지. 자, 16세기 이전까지는 오케이. 16세기 이전이란 말 나왔지? 자, 지문에 흐름이 하나 더 있네. 지문에 흐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여러분? 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 시간의 변화라는 글의 흐름이 나와 있으면 항상 왜 변했을까? 두 번째는 변화된 결과는 무엇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돼요. 자, 들어가 보시면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룬 4가지 원소와 다른 불변의 제5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아, 16세기 이전까지만요. 태양을 불변의 제5원소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오케이, 다른 내용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불변의 요소가 아니었겠죠. 밝기가 변하는 신성이 별 가운데 하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별이 불변이 아니라는 통념이 무너지게 되었다. 별이 불변의 통념이 무너지게 되었대요. 그럼 말을 바꾸면 태양도 불변이 아니다라고 돼버린 거지. 또한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과 같은 존재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지. 그 후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걸 알게 되면서 유사한 빛을 내는 태양의 온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불과 같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양의 온도를 충분히 우리가 5500도로 짐작할 수도 있대. 그러면 불변의 존재에서 불덩어리로, 불변의 존재에서 한 5500도의 어떤 뜨거운 존재로 뭐 한 거야? 바꿔지면서 인식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뭐다? 인식의 변화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별에 대한, 그 태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볼게. 19세기란 말 나왔지? 뭐가 나온 거야? 시간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았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히 유지해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뭐가 생겼대?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는 점차 뭐 해야 되는 거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면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 바다가 펄펄 끓어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에너지원이 없었다면 펄펄 끓어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말을 바꾸면 그랬대 안 그랬대? 그러지 않았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에너지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왜 태양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자, 20세기 초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었대.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대. 그럼 내용 연결시키면 이 질문에 대한 20세기 초의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반대 사례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앞에 나왔던 이 주장은 뭐가 된 거야? 반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4개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의 질량 결손에 생기는 핵 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변했대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내용 전개 보시면 20세기 초에는 핵분열 에너지 원이 방사능 물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는 핵분열 에너지의 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핵융합 에너지의 원이 수소와 그 다음에 헬륨의 결합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 밑에 나있는 답변 2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다음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기체가 중력에 뭉쳐진 것으로 그 중심을 갈수록 밀도와 압력과 온도가 증가한다. 태양에서 핵융합은 1000만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난다. 높은 온도에서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왜 핵융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 근데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을까? 뒤의 내용과 좀 연관시켜 봐야 될 거야.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뭐한대? 이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대요. 그 다음 보시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어떻게 해서 태양의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렇듯 뭐하고 있는 거야? 정리하는 거지.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에와 같은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게 되었대요. 자, 내용 전개해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태양이라는 이 글 전체 화제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뭐였지? 질문 제기 던졌죠. 자, 이런 내용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줘야겠지. 그랬더니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왔죠. 근데 답변 1에서 답변 2로 바뀌어갔지. 답변 1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반박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2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됐지.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뭐 얘기했었지? 자 위에 나왔던 바로 태양의 빛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과정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양은 여전히 빛을 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 당연히 일치 문제 나왔고요. 지문 속 내용 그대로. 그 다음 추론은 바로 지문 속 내용과 비슷한 내용 찾기. 자 항상 일치 문제든 추론 문제든 기본적으로 지문 속에 그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면 돼요. 1번 5원소설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아니네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요. 불변의 제5원소라고요. 거기 내용 보시면 신성의 관측으로 폐기되었죠. 네, 그래서 5가 되고요. 2번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뭘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문단 참고해 보시면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정을 세우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고요. 3번 태양은 핵분열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를 동시에 에너지원을 갖고 있다. 아니지. 현재는 뭐라고 했었지? 핵융합 에너지. 얘는 뭐죠? 20세기 초였죠.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했다고 했었지. 왜? 반박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가 되고요. 4번 스펙트럼 분석으로 인해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인정되었다. 아니지. 스펙트럼 분석 나왔던 건 몇 번째 문단이니? 하나, 둘, 몇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스펙트럼 나와 있지? 거기 확인해 보시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뭘 확인해 냈죠?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 의해서 핵분열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되는 거고. 5번 핵융합 에너지는 수소가 태양의 중심부 안팎을 이동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지. 자, 핵융합 에너지는요. 수소가 어디에 있다고 했었지? 태양의 중심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는 거 뭐 한대? 압력이 증가한대. 그래서 압력 증가 때문에 수소를 밀어내게 된대. 그렇다가 수소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니까 들어오게 된대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5가 되고요. 6번 태양의 온도가 5500도 이하였다면 빛을 통한 태양 온도 추정은 불가능했겠군. 아니지. 노란 색깔이란 걸 통해서 5500도를 짐작했었죠. 어디 나왔었지 얘들아? 하나 둘 네.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은 X가 되고요. 7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태양의 불덩어리설을 반박하는 이론이 되겠군. 네. 앞뒤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었지? 불덩어리고 태양의 온도가 5500도가 될 거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한다면 태양의 온도가 그렇게 돼버리면 점차 낮아지거나 어쩌게 돼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와 있었죠. 두 번째 문단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고, 네, 5가 되고요. 자, 8번 원자핵들 간의 반발력을 높은 온도에서만 핵융합이 가능하게 되었군. 네, 이거 당연히 5가 되죠. 맞는 내용이고. 8번, 9번 밀도와 온도가 동시에 높아지면 수소가 태양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었군. 아니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10번 지구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과 유사하다면 이것 좀 고쳐줘. 중력과 유사한 상황이 유사하다면 지구도 초고온과 초저온 상태가 반복되겠군. 아니지. 이게 아니라 뭐지? 빛과 열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지문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이었습니다.